여러분, 지금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시아의 도박 수도 마카오에서 터지던 잭팟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판의 변화 속에서 진짜 투자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저와 함께 데이터를 통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늘 그렇듯이 한 가지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고 나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와, 카지노 주식하면 진짜 롤러코스터. 이 말밖에 안 떠오르죠?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바닥인가 싶으면 더 파고 내려가고 정말 많은 분들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 롤러코스터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막 출발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최근 데이터들이 바로 그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맞춰볼 퍼즐은 이렇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의 중심, 마카오가 어떻게 부활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의 중심에 있는 두 선수,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뒤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만의 승리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마카오죠. 팬데믹 이후에 마카오의 거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왜 지금 한국 시장에 기회가 오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카오 시장이 이게 그냥 좀 회복됐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장 궤도로 다시 올라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요. 작년 11월 데이터인데 보통 비수기거든요. 그런데도 전년 대비 14% 넘게 성장을 했다는 건 이건 그냥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런데 사실 단순히 매출이 회복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체질 개선이에요. 옛날 마카오는요, 진짜 소수의 큰손 VIP들한테 거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분들 기분에 따라 실적이 막 널뛰기를 하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꾸준히 와서 즐기는 프리미엄 매스 고객들, 그러니까 돈 잘 쓰는 중산층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타겟을 바꾼 거죠. 이건 뭐랄까, 롤러코스터에서 KTX로 갈아타겠다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누가 이끄냐? 바로 이 시장의 거물들입니다. 보시면 샌즈 차이나가 혼자서 시장의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꽉 잡고 있고요. 그 뒤를 갤럭시, MGM 같은 회사들이 바짝 쫓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회사들 전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정성장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기업들이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이 뒤에는 마카오 정부의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어요. 라이센스 받고 싶어? 그럼 카지노 말고 다른 데 투자해! 딱 이겁니다. 그 규모가 무려 1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조 원에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마이스, 호텔, 쇼핑 같은 비게임 분야에 쏟아붓게 만든 거죠. 목표는 딱 하나, 더 이상 도박의 도시가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기는 복합 리조트의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자, 마카오가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면서 안정적인 길로 가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조커 카드처럼 판을 흔들 수 있는 와일드 카드가 등장한 거죠.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2025년 11월에 일본과의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니까 중국 정부가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일본 여행 가지 마세요 라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중국 항공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본 가는 비행기 편을 확 줄여버립니다. 순식간에 일본으로 가려던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사건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플러스 22.4%. 갈 곳 잃은 중국 관광객들이 어디로 발길을 돌렸을까요? 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정말 딱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렇게나 늘어난 거예요. 이건 그럴 것이다 라는 예상이 아니라 데이터로 똑똑히 찍힌 팩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일본 못 가니까 한국 가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트렌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서 소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요즘 중국의 부유층, 특히 젊은 세대는요. 비싼 가방 사는 것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경험에 돈을 쓰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K-드라마, K-팝, K-푸드 이런 경험 콘텐츠가 가장 풍부한 나라가 어디죠? 바로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카지노 리조트는 그냥 도박하는 곳이 아니라 이들의 정서를 채워주는 최고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를 탈 가장 유력한 선수 2명을 이제 만나봐야겠죠? 바로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입니다. 두 회사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정면으로 비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을 분석할 땐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은데 딱 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바로 고객의 퀄리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방문객 숫자만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100만 원을 쓰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 이게 바로 롯데관광개발이 노리는 핵심이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것의 마법 같은 효과입니다. 인건비나 건물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손님이 조금만 늘고 그 손님들의 씀씀이가 조금만 커져도 이익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테이블 고작 10개 늘렸을 뿐인데 가장 좋게 봤을 때 월 매출이 600억을 넘어갑니다. 정말 작은 투입으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롯데관광개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이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전략이라면 파라다이스는 좀 더 영리한 확장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랜드 하얏트 인수인데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게 그냥 호텔방이 늘었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최상의 VVIP 고객들을 모실 수 있는 급이 다른 공간을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카지노 사업에 호텔이라는 아주 튼튼한 날개를 하나 더 단 셈이죠. 훨씬 안정적으로 날아오르겠다는 계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 회사의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래서 얼만데, 그쵸? 과연 전문가들은 이 주식들의 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들의 분석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권사의 선택은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최선호주, 즉 가장 좋게 본다는 거죠. 파라다이스는 관심 종목으로 분류했고요. 목표 주가는 롯데관광개발 3만 원, 파라다이스 2만 8천 원. 왜냐?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폭발적인 성장을 원한다. 그럼 롯데관광개발. 나는 그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게 좋다. 그럼 파라다이스.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은 어느 쪽이신가요? 증권사가 왜 롯데관광개발을 최선호주로 꼽았는지 사실 100마디 말보다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2024년에 390억이던 영업이익이 2년 뒤에 2,300억이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6배가 뛰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영업 레버리지의 마법이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면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투자하고 싶고 가슴이 뛰실 텐데요. 하지만 잠깐만요. 투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리스크도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한 실전 전략과 리스크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지노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변동성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 예를 들어 갑자기 중국과 일본 관계가 좋아진다거나 하는 뉴스가 뜨면 주가가 하루아침에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스탑로스, 우리말로 하면 손절매 원칙이죠. 버티면 언젠간 오르겠지.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정한 손실 라인을 넘으면 기계적으로 파는 원칙, 이게 있어야 이 험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전체 보험을 드는 건데요. 이걸 옵션 해증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동시에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풋옵션이라는 상품을 조금 사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떨어져도 이 풋옵션에서 이익이 나니까 전체적인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보험처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글로벌 카지노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둘째, 지정학적 변화 덕분에 한국이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다. 셋째, 이 기회 속에서 롯데관광개발은 고성장, 파라다이스는 안정성이라는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짜 기회가 된다는 것.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거대한 돈의 흐름은 분명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로운 게임의 판이 깔렸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잭팟을 터뜨릴 준비가 되셨나요?